안녕하세요, 강남오리입니다. 오늘 그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포스코 케미컬까지 이 네 기업에 대한 생산 캐파 그리고 실적, PER, PEG 등을 한번 비교해보는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비엠 먼저 보시죠. 에코프로비엠 실적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증권사 평균 컨센을 가져왔고요. 아래쪽엔 생산 캐파는 IR 자료를 토대로 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아래 뭐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뭐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2023년 실적을 기준으로 먼저 보신다면 매출은 9조, 영업이익은 6천억, 당기순이익 4,600억 정도를 보고 있고요. 2023년 4월 10일 시가총액은 28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시가총액을 이 당기순이익으로 나누면 PER이니까 2023년 실적 기준 PER은 62배가 되겠고요. 2024년은 44배, 그리고 2025년은 29배가 되겠죠. 이거 나누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생산 캐파 증가율을 제가 아래다가 적어놨어요. 연평균 증가율이죠. 연평균 CAGR. 그래서 2023년 19만 톤에서 2026년 55만 톤 캐파까지 이 연평균 증가율을 봤을 때 43%가 된다. 함수는 레이트 함수를 썼습니다. 그리고 2027년 71만 톤까지 이 4개년을 봤을 때는 39%가 된다. 연평균 증가율이 39%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PEG 값을 구하는데 이 PEG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PER을 EPS 증가율로 나눕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 전부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는 여러 변수가 미치기도 하고 또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캐파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연평균 캐파 증가율을 저는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3개년짜리를 사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2023년 실적 기준 PER 62배 이거를 CAGR 43으로 나눠서 1.4를 만들었습니다. 뭐 본인의 스타일대로 뭐 변형을 하시면 되니까 그건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PEG는 1.4. LNF는 마찬가지로 네이버 증권사 평균 컨센을 가져왔고요. 이 캐파는 뭐 뉴스, IR 자료 등을 통해서 제가 기재를 한 것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11조였고요. 마찬가지로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본다면 36배 PER, 그리고 2024년 PER은 23배, 2025년 PER은 17배가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자료가 있네요. 네. 그리고 CAGR을 마찬가지로 본다면 2023년 13만 톤에서 2026년 43만 톤까지 연평균 증가율 49%로 잡았습니다. PEG는 36에서 49로 나눈 0.7배가 되겠고요. 코스모 신소재를 보시죠. 네, 코스모 신소재는 2025년 컨센이 증권사 평균 컨센이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없는 대로 자료를 만드는 거죠. 일단은 4월 10일 시가총액이 5.9조, 거의 6조에 육박하죠. 그리고 2023년 실적 기준 2023년 실적 기준 PER은 142배. 좀 크죠? 그리고 2024년 실적 기준 PER 78배. 큽니다. 그리고 이제 캐파를 보면은 아직 3만 톤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LNF도 아직 13만 톤이 아닙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아직 3만 톤이 아닌데 일단 3만 톤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 봤을 때 7만 톤의 캐파를 가정한다라고 하면은 좀 짧죠. 그래서 네, 2027년까지 2027년 이제 뭐 15에서 20만 톤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간값 18만 톤을 기준으로 잡고 4개년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증가율 57%다. 이렇게 계산을 하였고요. PEG 값은 아무리 제가 이걸 높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PEG가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2.5배. 사실 코스모 신소재는 양극재 사업뿐만 아니라 MLCC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서 단순히 이렇게 딱 바라보기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값이 나옵니다.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포스코 케미컬을 본다면 2023년 실적 기준 당기순이익 2,900억을 추정하고 있고 시가총액은 현재 23조입니다. 네, PER 81배, 그리고 2024년 PER 51배, 2025년 PER 31배가 되겠습니다. 뭐 2개년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2개년치만 놓고 이제 캐파를 본다라고 하면은 연평균 증가율이 46%가 될 것이고요. 2030년 61만 톤 목표를 잡고 있던데 7개년치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을 따지면 21%가 되겠죠. 네, 뭐 높은 걸로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1.8배가 될 것 같습니다. 81 나누기 46, 1.8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죠.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죠. 양극재 사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음극재 사업도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기타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딱 이 계산만으로 포스코 케미칼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보기 좋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 보기 편하시죠? 현재 시가총액은 에코프로 BM 28조, LNF가 11조, 코스모 신소재 5.9조, 그리고 포스코 케미컬이 이제 뭐 포스코 퓨처 M이죠.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23조가 되겠습니다. 2023년 실적 기준 PER을 본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 BM이 62배, LNF가 36배, 142배, 81배. LNF가 가장 PER이 낮습니다. 그리고 2024년 실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가장 낮죠. 23배고요.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17배. 매우 낮습니다. 2023년 캐파 그리고 2025년 캐파를 봐볼게요. 캐파를 봤을 때 에코프로 BM 19, LN 13, 코스모 3, 포스코 케미컬 16, 그리고 2025년 40, 30, 70, 30만 톤, 7만 톤, 34만 톤이 되겠습니다. 이 2023년, 2025년 이렇게 연평균 증가율을 본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 BM이 45%, 상당히 높죠. LNF 52%, 역시나 높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53%, 포스코 케미컬 46%가 되겠습니다. PEG 값은 구해지죠. 이 PER을 이 CAGR로 나누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4, 0.7, 2.7, 1.8.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PEG를 구하는 방법은 PER 나누기 EPS 증가율, EPS 성장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이익 성장률로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캐파 성장률로 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직까지 못 보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각자의 입맛에 맞게끔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LNF를 좋아하는 이유는 가장 심플하게 보면 이겁니다. 근데 요즘 주가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죠. 네.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생각하실 수 있죠. 뭐 그에 따른 해석들도 굉장히 뭐 다양한 것 같은데 수급이 중요하다, 뭐 이슈가 중요하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지표를 바탕에 두고 투자를 하는 게 제가 좀 주식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좀 덜 흔들리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뭐 2차전 지주가 뭐 전반적으로 다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래도 그 중에서 LNF가 가장 좀 저렴하고 또 앞으로의 성장 여력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말이고요. 이제 뭐 가치투자연구소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긴 한데 안전마진 확보 인내.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해서도 뭐 각자의 또 생각이 있으시겠고 또 비판이 있으실 수도 있고 한데 뭐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좀 간단히 만들어 봤습니다.
종토방 갔더니 욕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LNF가 잘 가기를 바랍니다. 이만 물러날게요.